한 주간의 문화 이슈를 살펴보는 하재근의 도시락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목요일의 남자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최근 일어난 건강기능식품 백수호 파동과 쇼 닥터 문제에 대해서 살펴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이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면서 종편을 비롯한 여러 방송국에서 건강정보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 조금 이렇게 비과학적인 정보를 많이 전달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는 의사들을 요즘에는 이제 쇼 닥터라고 하는데 네. 이분들이 좀 너무 좀 왜곡 과장된 정보라든지 아니면 특정 제품이나 병원의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식의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최근에 나타난 백수호 파동도 결국에는 이런 그 건강정보 프로그램 쇼닥터 문제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어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이 백수호 파동 현재 어떻게 네. 진행되고 있나요? 그게 이제 백수호 파동이라는 게 가짜 백수호 파동인데, 네. 백수호가 갱년기 여성에게 참 좋은 제품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뭐 홈쇼핑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막 대대적으로 팔았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백수호라고 팔았는데 그 속에 백수호가 아니라 이어 무피소가 들어있다는, 네. 그래서 가짜 백수호가 팔린 것이 아니냐라는 가짜 백수호 파동인데, 네. 26일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중에 팔리고 있는 백수호 제품을 전수조사한, 모든 제품을 다 조사한 결과를 내놨더니 네. 이어무피소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정말로 백수호만 들어있는 제품이 전체 제품 중에서, 전체 제품이 200개가 넘는데 네. 그 중에 10개밖에 안 된다는 것으로 지금 판명이 나서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 지금 충격에 빠뜨리고 있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갱년기 여성한테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알려져 있다 보니까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어머니한테 지금 효도 선물로 이걸 해드린 네. 건데 이게 지금 가짜라고 하니까 많은 소비자들이 충격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이 백수호가 좋다 그래서 저도 사실 어머니한테 선물을 해드릴까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딱 이런 파동이 나더라고요. 네. 이 여보피소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지금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 이제 이어부피소라는 게 식약처에서는 처음에 이게 이제 백수호 성분이 아닌 것은 문제지만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다라는 입장이었다가, 네. 그런데 이제 한국소비자원이라든가 대한한의사협회 이런 데에서 이어부피소가 인체에 독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중에 굉장히 불안이 가중되니까 요번에 이제 26일에 식약처에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어부피소 독성 시험을 실시하겠다라고 했고, 그런데 이게 독성 시험 결과가 나오기까지 앞으로 2년 정도까지 걸릴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서 오랫동안 아무래도 좀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안한 상태로 좀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안 드신 분들은 상관없지만 드신 분들은 정말 그렇죠. 불안하실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 실험 결과가 이 독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된다면 예.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업계에 상당한 파문이 예상이 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독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원료를 속인 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정도 차원이지만 독성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사람한테 해로운 물질을 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은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식약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한테 해가 될 수 있는 물질을 만든 업체들, 그리고 이 물질을 소비자한테 굉장히 막 좋은 것들을 홍보를 해서 판 유통업체들, 네. 이런 업체들 사이에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보상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업체들이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업계에 굉장히 파장이 불어닥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네. 네, 그런데 또 이 가짜 백수호도 사실 문제긴 한데 진짜 백수호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건가요? 그게 이제 진짜 큰 문제인데요. 네. 이게 가짜 백수호가 문제라면 앞으로 원료를 속이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 되는 문제죠. 그런데 지금 가짜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백수호에 대해서도 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갱년기에 참 좋은 제품이라고 굉장히 홍보가 네, 많이 그랬죠. 됐었는데 정말 참 좋은 제품인가에 대해서 여성 갱년기에 백수호 추출물이 효과가 있다고 이 증거가 되는 논문이 2편이 있는데 2편 다 그 저자가 공동 저자로
백수호 제품을 만든 업체 관련자가 거기에 아하. 올라 있다는 겁니다. 네. 심지어 미국에서 있었다는 그 시험 결과조차도 네. 거기에 공동 저자로 관련자가 있다고 하니까 네. 그렇다면 이게 과연 객관성이 있는 정말 제대로 된 근거가 되는 것이냐. 지금 효능이 어쩌면 없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진짜 백수호도 무분별하게 장기간 먹을 경우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면서 이걸 소비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먹으면 곤란할 수도 있다. 그리고 최근에 관절 영양이라고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됐던 글루코사민 제품도 네, 맞아요. 글루코사민 제품이 정말 그렇게 관절에 효과가 있다라고 이 근거가 되는 논문들이 결국 이 글루코사민 업계가 후원금, 연구비를 이 연구비를 준 그 연구에서만 효능이 있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냐. 네. 근데 제3의 어떤 뭐 민간기관에서 연구비를 댄 연구에서는 효능에 대한 뚜렷한 근거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논문 자체가 좀 의심스럽다. 효능이 정말 있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자꾸 제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가짜 백수호가 문제가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전체 업계의 신뢰성에 대해서 지금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그 건강기능식품 업계에서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의혹이 제기가 네,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정말 신뢰성에서는 큰 타격이 올 수 있는 건데요. 네. 의약품 자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 백수호에 대한 효능 네. 인증을 해줬다고요? 그렇죠. 이제 식약처에서 네. 생리활성기능 2등급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식약처 인증을 받았으면 당연히 효능이 객관적으로 이거 확인된 것이 아니냐라고 네. 누구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문제는 식약처 생리활성기능 2등급이라는 것이 한 건 이상의 시험 결과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 왜 뭐 글루코사민 백수호다 그렇죠. 시험 결과 논문의 어떤 객관성이 의심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건 이상, 한 건 내지 소수의 시험이라는 것은 시험을 여러 번 하는 가운데 우연히 이 약을 먹고 어떤 사람이 효과가 있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뭐 공동 저자라든가 이런 분들 중에서 객관성에 의심이 되는 분들이 참여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시험을 한다고 공고가 나면 이제 어떤 사람이 약을 먹고, 이게 약이 아니니까 이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임상시험, 사람이 먹고 시험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먹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업체에서 이렇게 이 선정을 해서 몰래 보낸다는 설도 있고 등등등, 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건이나 소수의 시험 결과만 가지고 식약처에서 생리활성기능 2등급 내지는 뭐 3등급 이런 식의 인증을 준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제기가 되면서, 그렇다면 2등급, 3등급 인정을 받았던 수많은 건강기능식품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현대인들이 운동도 부족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강기능식품에 좀 의존을 하는 경우도 많이 네. 생기곤 하는데, 이 건강기능식품 전반에 걸친 이 신뢰성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제2, 3의 이 백수호 파동을 막기 위해서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2009년 1조 1000억 규모에서 2013년 1조 7,900억 규모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 음성적인 것까지 다 합치면 4조 원 규모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네. 이 부분에 대한 신뢰성 제고가 매우 지금 중요한 상황인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의 사전관리가 매우 철저하다는 평입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전관리가 조금 느슨한 대신에 사후에 일단 문제가 생기면 이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걸어서 엄청난 그 징벌적 배상을 매기기 때문에 이 업계가 알아서 조심할 수밖에 없다. 네. 뭐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된다는 건데, 우리나라는 사전 관리도 조금 느슨하고 사후 관리도 사실은 어떤 업체가 이 문제를 일으켜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 사전 사후가 모두 느슨한 것이 아니냐, 이런 평이 나오고 있어서 뭐 유럽식이 됐건 미국식이 됐건 어떤 식으로든
우리나라도 조금 이 건강기능식품 업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요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소비자들이 그만큼 관심 있어하는 건강기능식품이니까 네. 정부에서도 더 각별하게 주의해서 이런 것들 사후, 사전 관리 모두 철저히 네. 해야 되겠고요. 요즘엔 건강기능식품으로 떴다방도 네.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어떤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떴다방이 정말 문제인데 떴다방이 뭐냐면 정식 뭐 대리점 이런 데가 아니라 네. 어느 공간에서 아름아름으로 사람들을 이제 데려와서 그 안에서 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 건강보조기구를 홍보하는 뭐 그런 건데 이게 주로 노령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사은품으로 유혹을 합니다. 와서 뭐 조금만 설명을 들으면 계란 한 판을 준다느니 네. 뭐 쌀 한 푸대를 준다느니 오전에 한 판, 오후에 한 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 종일 설명을 듣게 하는데 이 설명을 계속 듣다 보면 사람이 세뇌가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지금 어르신들이 여기에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떴다방에 계속 가다 보면 여기에 또 중독이 돼가지고 거의 뭐 노후자금 저축해놓은 거 몇천만 원 전체를 이런 건강기능식품 그 말하자면 거의 사기 판매 내지는 강매 비슷한 형식으로 거기에 돈을 거의 다 막 뜯기는 이런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어서 네. 이러한 그 건강기능식품 떴다방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 특히 고령 국민들이 좀 굉장히 강하게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네. 저희 집도 어머니께서 지금 떴다방에 가셔서 정체불명의 건강기능식품을 자꾸 사오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국민들이 지금 자녀분들도 조금 부모님들한테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빨리 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저희도 외할머니께서 네. 원적외선 무슨 기구라고 네. 사오셨는데 알고 보니까 전혀 다른 기계였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이 건강기능식품 열풍을 또 TV가 조장한다는 지적이 네. 또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고령화 때문에 건강에 대한 그 관심이 커지다 보니까 종편을 비롯해서 여러 방송국에서 너도나도 이제 건강정보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여러 건강 전문가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그런데 등장하는 의사들을 요즘엔 쇼닥터라고 하는데 네. 거기에 쇼닥터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의사는 나와서 물구나무를 서면 발모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자기가 만든 어떤 천연 무슨 뭐 스프레이가 있는데 그걸 뿌리면 발모 효과가 있다고 이게 사실이면 노벨 의학상 받을 일인데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TV에 나와서. 그리고 뭐 어떤 의사는 나와서 유산균을 먹으면 불임의 치유 효과가 있다. 뭐 임신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의사는 어느 약초를 잎사귀를 들고 나와가지고 이걸 달여 먹으면 차로 만들어서 먹으면 항암제보다 10,000배나 효능이 뛰어나다고 항암 치료를 왜 받습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들을 의사들이 하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와서 의사는 아니었지만 체험자가 나와서 불개미를 먹으면 정말 정력에 좋다고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불개미는 다리 힘이 셉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과학적인 방송이 자꾸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쇼닥터들이 이러한 비과학적인 내용을 과학적으로 추인해 주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이런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방송사들이 국민들을 건강식품 업계로 자꾸 내모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런 방송국들이 이 효소 열풍도 만들고 얼마 전에 네, 그렇죠. 백수호 열풍도 결국 이런 방송국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철 따라서 무슨 건강기능식품 히트 상품을 방송국들이 만들면 소비자는 거기에 우우하고 딸려가서 돈을 지불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네. 건강을 좋아지게 하는 네. 뭐 약효가 뛰어난 어떤 뭐 기능식품을 추천한다든가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실제로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신 가수 신해철 씨 같은 경우에 여기서 쇼 닥터로 활동하셨던 분이 이걸 또 치료를 해주셨던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건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의사분들이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시술 홍보 같은 걸 자꾸 하는데 그렇죠. 요즘에 TV에 굉장히 많은 의사분들이 나와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신해철 씨를 수술한 그분도 쇼닥터였는데 이 정형외과 출신 분들 많이 나와가지고 그분들이 특정 뭐 관절 전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특정 부위 뭐 허리 전문이라든지 전문병원 같은 거를 많이 운영을 한다든지 전문병원 의사분들이 많은데 TV에 그런 분들이 나오면 이 일반 시청자들이 무조건 그 병원에 가서
받지 않아도 될 시술이라든지 받지 않아도 될 수술을 받는다든지 예. 그런 문제들. 그리고 뭐 피부과 의사분들 나와서 피부 시술을 너무 막 당연한 것으로 뭐 이 미용 목적의 피부 시술이 굉장히 안전하고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태어나서 한 번도 피부과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TV에서 피부과 의사가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막 하니까 아, 피부과 나도 한번 가야 되는 건가? 그렇죠. 레이저를 쬐야 되는 건가? 막 그렇게 되죠. 이런 생각이 드는 예. 겁니다. 그거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의식이라든지 그리고 또 성형외과 의사분들 나와서 성형 시술을 굉장히 막 당연하고 안전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다이어트 관련 업계 의사분들 나와가지고 위밴드 시술을 굉장히 막 안전한 것으로 간단한 것으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신해철 씨도 위밴드 시술을 받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들로 하여금 안 해도 될 시술을 받게 하는 효과를 이 방송국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문제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그 방송의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그렇죠. 실제 병원에서는 이 쇼닥터로 활동할 수 있는 의사를 따로 뽑기도 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시청자는 쇼닥터가 방송에서 나와는 하는 말을 아무래도 그대로 좀 믿게 되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시청자들은 방송에 누가 나오면 권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업계에서 검증된 정말 최고의 분들이 나와서 최고의 선생님들이 나온다고 시청자분들은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방송사가 출연시키는 전문가는 권위자가 아니라 외모가 깔끔하며 말을 잘하는 사람을 그렇죠. 출연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청자의 기대는 근본적으로 배신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방송국은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 이 출연한 전문가들이 보다 자극적인 얘기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네. 그런데 대체로 정말 권위가 있는 분들은 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실험 결과가 조금 애매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점잖고 답답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방송국에서는 아 왜 이렇게 저렇게 답답하게 이야기를 할까 아주 분명하게 이거 먹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먹으면 확 좋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길 원하는데 그런 식의 방송국의 의도에 딱딱 부합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의사들만 방송국에 출연을 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청자들이 그런 방송국의 프로그램을 섣불리 믿으면 곤란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말 그대로 쇼 닥터는 쇼를 위해서 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럴 수 그렇게. 있는 사람이니까 예. 시청자들은 조금 더 예. 분별력 있게 이걸 그렇죠. 들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쇼 닥터하고 건강 정보 방송 어떻게 보면 공생 관계인 것 같은데요. 네. 계속 이런 방송이 이어져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방송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네. 사실은 거의 뭐 몇 년에 한 번씩 그 여러 가지 신뢰성의 의문이 제기가 되고는 있지만 끊임없이 계속 방송이 되는 이유는 이 제작비 대비 시청률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국민들이 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고 특히 요즘에는 이 고령화와 함께 중년 이상 시청자들이 건강에 대해서 이 건강에 대한 정보만 주면 톱스타를 섭외한 토크쇼보다 네. 이름 모를 의사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에서 건강 정보를 얘기할 때 여기에 더 시청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네. 제작비는 이게 더 적게 드는데 의사들이 나온 프로그램이 그러다 보니까 방송국 입장에서는 굳이 톱스타 섭외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의사라든가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건강 정보를 주는 프로그램만 많이 만들면 안정적으로 4% 5% 시청률이 나온다. 이런 식의 인식이 생기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계속 나오는 거고 고령화와 함께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시청자들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혹은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맹신을 좀 반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반성해야겠죠? 그렇죠. 이 건강기능식품이 그러니까 설사 어떠한 사람한테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정보 프로그램 보면 어떤 분이 나와서 나는 뭐 나무 토막을 다려 먹었더니 무릎이 나았어요. 뭐 암 수술을 했는데 후유증이 싹 사라졌어요. 어느 잎사귀를 먹었더니 등등등. 네. 설사 어느 특정한 사람한테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다 개인별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게 객관적인 효능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다. 그리고 TV에 나와서 어떤 사람이 얘기한다고 해도 그게 절대로 과학적인 사실이나 어떤 진리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 정보들에 대해서 맹신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또 주변에서 흘러다니는 소문들 이런 걸 맹신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건강기능식품을 함부로 먹다가는 그게
몸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분명히 명심하고 뭐든지 건강에 대한 사안은 의사한테 좀 이렇게 상담을 하는 좀 이렇게 그러한 생활 습관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하재근의 도시락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